나는 예전엔 퐁퐁남이라는 말을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농담 정도로 생각했다. 마이너스 통장까지 바쳐가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남자, 아내 카드값 대신 갚아주는 남자. 솔직히 그때만 해도 현실보다 인터넷이 더 과장됐다고 믿었다. 사람이 결혼까지 하고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헌신할 리가 있나? 결혼은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거고 그 안에는 최소한의 균형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회사에 들어가 몇 년 지나면서 깨달았다. 그게 과장이 아니라 축약이었다는 걸. 인터넷에서 봤던 건 드라마가 아니라 요약본이었고 현실은 훨씬 입체적이고 피곤하고 자연스럽게 망가져 있었다. 점심시간 A 선배가 커피를 따라 놓으며 말했다. 난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볼 필요도 없어. 벌면 바로 마누라한테 토스되거든. 확인해봤자 항상 똑같아. 그 말투에는 자랑도 불만도 없었다. 그냥 원래 그런 거라는 듯한 체념과 습관 사이 어딘가에 걸쳐있는 말투였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그게 왜 당연한 거지? A 선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더 씁쓸한 얘기를 꺼냈다. 진명이? 당연히 아내 쪽이지. 대출?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다 갚아. 내 명의로 된 거라곤 퇴근길 캔맥주 한 캔 정도밖에 없어. 육아 참여? 무슨 육아? 당직해서 돈 더 벌어오라고 하던데. 돈 벌어오는 기계. 그냥 돈이나 더 벌어오고 자기가 하는 일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지. 결국 그는 육아를 포기한 게 아니라 강제로 배제당한 셈이었다. B 팀장님은 결혼 12년 차지만 사실상 따로 살고 있었다. 아내와 아이는 처갓집 근처, 팀장님은 회사가 있는 지방 원룸에서 혼자 지낸다. 종종 영상통화는 하지. 근데 애가 커갈수록 할 말도 별로 없고 대면대면해. 뭘 자주 봐야 할 말도 있지. 마누라는 뭐하고 다니는지 항상 바쁘다고 하던데. 그가 웃었다. 하지만 웃음은 3초 뒤 허공으로 흘러가는 듯 쓸쓸하게 변했다. B 팀장님은 결혼에 대한 대화가 이어질 때면 늘 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결혼? 구시대의 유물이지. 좋은 제도였던 시절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글쎄 유지 비용이 너무 비싸. 그는 결혼을 제도가 아니라 재정적 부담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혼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는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이혼? 그거 시작하는 순간 재산분할 정산 전쟁이야.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마누라 측 변호사는 그동안 쓴 생활비, 아이 학원비, 집안 유지비 내역을 죄다 증거로 깔아놓지. 그게 마누라가 가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자료거든. 결국 그 지출 내역을 토대로 네가 벌어온 돈을 동등하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나눠야 한다는 논리를 만드는 거야.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쉽게 말해 내가 번 돈으로 쓰인 모든 내역이 이혼할 때 상대방 몫을 정당화하는 무기가 되는 거지. 거기에 양육비까지 확정되면 그건 법적으로 떼이는 청구서고, 결국 내가 이겨도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 재산분할 비율을 덜 빼앗긴다 해도 실질적으로 손해는 똑같아. 굳이 돈 더 써가면서 소송이라는 전쟁을 열 이유가 없지. 그냥 최대한 안 싸우고 최소한의 손해만 보면서 휴전 상태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이야.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결혼 생활의 갈등이 감정적인 정리 대신 돈과 법으로 얽힌 재산 분할과 양육비 싸움으로 직결되는 냉혹한 구조였다. 그냥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손익 계산과 법적 비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셈법. 팀장님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결혼이 평화를 주는 제도가 아니라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전쟁의 버튼 위에 서 있는 구조구나. 입사 동기인 씨는 결혼 2년차. 아직 애도 없고 겉보기엔 맞벌이 신혼부부였다. 하지만 대화 몇 번이면 이미 균형은 무너진 걸 알 수 있었다. 씨의 아내는 자기 월급을 자기 계좌에 보관했고 생활비와 카드값 대부분은 씨가 낸다고 했다. 원래 결혼 후엔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은 우리 돈이지. 농담 같지만 진심이었다. 씨는 그걸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굴고 있었다. 그게 더 씁쓸했다.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현실을 받아들이며 체념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그때 처음 생각했다.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제도가 변한 거 아닌가? 사람을 탓할 수 없다. 요즘 여자들 다 무섭다는 말도 단순하고 무책임하다.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 아니라 구조였다.
사랑으로 시작해도 결혼에 들어가면 그건 경제 시스템, 권리와 책임 계약, 감정 유지, 비용이 얽힌 제도가 된다. 사랑이 제도 안에 들어가면 감정은 리스크가 되고 헌신은 비용이 되고 양보는 손해 계산이 된다. 그래도 완전히 비극만은 아니었다. 정말 보기 좋았던 부부도 있었다. 10명 중 2명 정도? 서로 의지하고 실수도 인정하며 혼자보다 둘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서로 맞았기 때문이었다. 결혼이 불행한 게 아니라 맞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너무 낮은 거였다. 연애는 감정으로 시작해도 결혼은 합의와 지속력으로 버텨야 한다. 그걸 이뤄내기 위해선 두 사람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맞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래서 결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잘하는 결혼이 어려운 거였다. 사람들이 가끔 묻는다. 너 요즘 연애하긴 하는 거야? 결혼 생각은 있어? 예전엔 당연히 있지요라고 대답했지만 요즘엔 이렇게 답한다. 결혼이 싫은 건 아닌데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사랑이 충분해서 결혼을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도 사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필요하다. 내가 겁내는 건 결혼이 아니라 잘못된 결혼을 하고도 계속 살아야 하는 미래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손해와 남는 것 없는 헌신으로 늙어가는 미래. 나는 지금도 언젠가는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확률 게임이라는 걸 안다. 행복한 가정이 10명 중 2명이라면 나는 그 2명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8명처럼 살아갈까? 그래서 아직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직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거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